아직 살았습니다. 공격. 슛. 와. 오늘 맨유가 두 네. 골은 넣을 것 같아. 네. 패너님하고 저랑 이제 2대0, 2대1 걸었는데 두 골은 넣을 것 같고 과연 리즈가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오늘 내기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이야. 오, 좋다. 오! 아, 오! 오! 프레드! 오! 와, 교체 적중. 와! 오! 와! 엘랑가! 오! 자, 맨유가 리즈의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. 후반전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연달아 득점을 해서 이 경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렇죠. 결국 뒷심을 발휘한 맨유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경기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오랜만에 이 맨유가 이 대량 득점을 네. 성공한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. 특히나 오늘 이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산초. 산초의 활약이 이제 맨유 팬분들은 굉장히 반갑다. 네.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산초가 오늘 경기에서 이 기록을 보니까 키패스를 3개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가 2개죠. 키패스 3개 중에 어시스트가 2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 산초가 사실은 거의 한 1,000억 넘는 금액으로 이제 영입이 되면서 이 산초의 활약이 이번 시즌 이 맨유 전체의 판도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산초가 시즌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조금 사실은 이 이적료에 비해서는 아쉬운 활약이었어요. 분명히. 네네.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고 또 이제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 폼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. 네, 산초의 아예 컨디션 자체가 조금씩 올라왔다.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 맨유에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다. 네.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랑릭 감독이 교체해서 들어온 그 프레드 선수. 네. 골까지 터뜨리면서 교체가 좀 적중했다. 그렇죠. 네, 오늘 경기에서. 일단 이 랑릭 감독이 프레드를 투입을 했던 게 네. 67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맨유가 먼저 전반전에 2대0으로 달아나면서 조금 이제 유리한 경기를 펼치다가 이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53분, 54분 연달아서 이제 실점을 하다 보니까 맨유가 지금 선수의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죠. 그런데 좀 과감하게 이 중원 싸움에서 좀 리즈의 좀 강력한 압박에 밀리니까 프레드를 포그바 대신 투입하면서 중원의 좀 기동성을 살려놨던 것이 오늘 맨유 경기에서 프레드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굉장히 이 랑닉 감독이 중간에 교체 투입을 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. 라고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또 엘랑가까지도 골을 터뜨리면서 그렇죠. 그야말로 교체가 적중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프레드가 득점하는 상황을 또 보면 산초의 좀 장점을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. 사실 오늘 좀 산초의 좀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산초가 최근 이 시즌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완비사카가 산초 뒤에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산초와 완비사카의 호흡이 잘 안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. 네. 왜냐하면 이 산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능력들, 돌파 능력 굉장히 뛰어난 선수지만 이 산초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잘 뛰어들어가 줄 때 그 선수들에게 이 패스를 잘 공급해주거나 찬스를 잘 만들어준다는 게 이 산초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산초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풀백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산초가 오른쪽이 아니라 이 루크쇼가 있는 좀 더 공격적인 루크쇼가 있는 왼쪽에서 뛸 때가 많았죠. 네네. 그런데 오늘 이제 산초가 이 오른쪽에서 뛸 때 그리고 왼쪽에서 뛸 때를 보면 산초 주변에서 맨유의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주면서 이 산초의 플레이를 도와주려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산초의 개인적인 폼도 좀 올라왔지만 이 맨유 선수들 그리고 이 맨유의 전체적인 이 전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산초의 활용법을 조금씩 맨유가 찾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네.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으면서 와 이게 진짜 챔스 누가 가는 거냐. 그렇죠.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맨유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? 맨유 입장에서는. 그렇죠. 경기를 좀 더 치렀잖아요. 일단 이 아스날과 토트넘하고는 이제 3경기를 좀 차이가 나죠. 네네. 맨유가 3경기를 더 했는데 승점 차이가 좀 많이 안 납니다.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오늘 경기를 맨유가 이기면서 46점 그리고 아스날이 42점이에요. 그러니까 3경기를 더 했는데 4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비교해봐도 토트넘과는 승점 차이가 7점 차입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트넘이나 아스날이
이 아직 치르지 않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그렇죠. 토트넘과 아스날보다 이 맨유가 밑에 순위에 위치할 수가 있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사실은 승리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죠. 네. 더군다나 이 오늘 경기는 리즈와의 장미 전쟁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격렬한 경기였으니까 네네. 오늘 경기를 어떻게든 승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맨유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챔피언스리그 이제 진출권 경쟁에 그래도 이제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. 점수를 만들어놨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뭐 맨유, 웨스트햄, 아스날, 토트넘 그리고 뭐 울버햄튼까지도 이제 막 엮여 있는데 그렇죠.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를 조금 덜 치른 아스날이나 토트넘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그거는 이제 아스날과 토트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단 그렇죠. 달려 있는데 네네. 물론 이제 우리가 당장 지난달만 생각해봐도 토트넘이 치르지 않은 4경기를 다 이기면 토트넘은 리그 3위가 된다.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. 이 남은 경기를 다 이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맨유가 승점 차이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지금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결정권 지금 경쟁에 그래도 좀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네. 꼭 필요한 이제 승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가 또 좀 더 줄어들수록 이 맨유, 웨스트햄, 아스날, 토트넘, 울버햄튼 요 이제 팀들 간에 한 경기마다 매 라운드마다 순위가 바뀌는 그런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시즌 막판으로 가기 전에 승점 관리를 잘 해놔야겠죠. 모든 팀들이. 그렇습니다. 오늘 맨유는 뭐 4골을 득점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맨유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호날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. 그렇죠. 호날두의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죠. 네네. 사실은 호날두가 뭐 시즌 초반만 해도 존재감이 없다가 팀이 필요할 때 득점을 만들어주는 네.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역시 호날두다. 승리를 가져오는 선수다. 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. 최근에는 이 호날두의 폼 자체도 좋지 않고 호날두가 득점 찬스에서 놓치는 장면도 꽤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물론 오프사이드였지만 1대1 찬스에서 넣지 못하는 장면도 그렇죠. 있었고 포그바의 환상적인 드리블에 의한 이 찬스를 호날두가 거의 이제 골대와 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놓치는 장면도 나왔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 호날두를 이번 시즌 맨유가 영입하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호날두가 그렇게 이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.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호날두의 활약이 사실은 이 시즌 막판까지 좀 발휘될 수 있어야 네. 맨유도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좀 큰 힘이 될 수 있다. 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맥과이어는 또 골까지 넣었어요 오늘. 일단 오늘 경기에서 맥과이어가 속죄골이라고 해야 될까? 사실 이 경기 초반에 이 두 팀이 찬스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건 아니었는데 이 세트피스 한 방에서 또 득점이 나왔죠. 그러면서 맥과이어가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이 린델로프가 이 리즈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다 보니까 린델로프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할 공간이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냥 볼을 몰고 올라와서 그렇죠. 산초에게 공간을 열어주면서 린델로프의 발끝을 시작으로 득점이 나왔고 하는 걸 봐서는 오늘 경기를 보면 이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최근에 이 수비가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을 오늘 경기를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속죄를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그러면 이 맨유에서 우리 패노님이 꼽은 MOM은 산초. 네. 산초가 오늘 이제 경기에서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 두 팀 모두 사실은 볼 컨트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초의 그 발밑이 여전히 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1,000억의 그 가치를 보여줬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맨유가 4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뭐 2골을 연속 실점하는 과정도 그렇고 조금 경기력이 불안하다.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. 앞으로도 약간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다. 이기긴 했지만 승점 3점을 버는 건 중요했습니다만 성공을 해냈고 경기력은 그래도 좀 불안하다. 사실은 이 맨유 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전반전에는 우리가 잘하는데 후반전에 꼭 실점을 한다. 이런 것들이었죠. 사실 실제로 이 맨유의 수비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랑닉 감독도 최근 들어서 수비적인 선택을 자주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를 할 때 먼저 득점을 하거나 했을 때 수비적으로 경기를 좀 빠르게 좀 접고 수비를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는 호날두를 빨리 빼고 바란을 투입하면서 수비를 아예 단단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
이 경기 중반에는 동점이 되고 있는데 포그바를 빼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도 이 중원 싸움에 밀린다는 판단이 드니까 확실하게 좀 이 중원 싸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드를 투입하거나 이런 선택들을 보면 랑닉 감독이 이 승점을 좀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방 압박을 잘 펼쳐주고 있다.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맨유가 리즈에 4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. 이렇게 되면 또 챔스 혼전 그쵸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모르죠.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를 장미 전쟁, 치열한 더비 경기다 보니까 토트넘이나 아스날은 리즈가 한번 잡아줬으면 그렇죠. 했던 경기이긴 한데 맨유가 이 어려운 경기를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. 이겨냈습니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후토크 여기서 마칠까요?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네.